자신의 의견대로 나아가야 한다. 실패를 경험한 2만 5천 명 이상의 사람을 분석한 결과 결단력 부족이 앞에서 설명한 실패의 주요 원인 30개 중 선두에 올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단순한 이론적 설명이 아니라 사실이다. 결정의 반대인 미루기는 거의 모든 사람이 정복해야 할 공통의 적이다. 이 책을 다 읽었을 때 빠르고 확실한 의사결정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을 시험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 책이 설명하는 12가지 법칙을 실천할 준비가 되는 것이다. 100만 달러 이상의 부를 축적한 수백 명에 분석한 결과 그들 모두가 즉시 의사결정에 도달하고 만일 그 결정을 번복할 때는 고심하고 다시 한번 검토하는 습관을 지니고 있다. 반대로 돈을 모으지 못하는 사람들은 의사결정이 아주 느리고 또 자주 변경하거나 변덕 또한 심했다. 헨리 포드의 가장 뛰어난 자질 중 하나는 신속하고 확실하게 의사결정을 하고 만일 그 결정을 변경할 때에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다시 한번 생각하는 습관이었다. 그의 이런 자질은 매우 두드러져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완고하다는 평까지 들을 정도였다. 그가 유명한 T 모델을 계속 생산한 이유도 그의 이런 자질 때문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 모델을 바꾸라고 충고했지만 그는 계속해서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초지일관 밀고 나갔다. 아마도 포드는 모델 변경 시기가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이야기의 다른 측면도 있다. 그런 그의 완고한 성격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엄청난 부를 낳았다는 점이다. 필요한 만큼 충분한 돈을 모으지 못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의견에 쉽게 영향을 받는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신문 기사나 주변의 소문에도 쉽게 흔들리고는 한다. 의견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저렴한 상품에 불과하며 그 누구라도 산더미처럼 많은 무책임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 당신이 결정했을 때 다른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받는다면 자신의 야망을 돈으로 변환시키지 못할 뿐 아니라 사업에서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받는다면 자신의 야망도 없다는 말과 같을 것이다. 이 책에서 설명하는 법칙을 실천하기 시작했을 때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그 법칙을 따름으로써 당신 자신의 결단에 맡겨야 한다. 당신이 선택한 협력자를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당신의 목표와 야망에 개입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친한 친구와 친척들은 악의는 없다고 하지만 종종 농담으로 하는 얘기라며 당신의 결정을 비웃거나 조롱하는 경우가 있다. 바로 이런 까닭으로 수많은 사람이 자신감을 잃거나 좌절하며 도중 하차하며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있다. 당신의 자신감을 무너뜨렸기 때문이다. 당신은 스스로 통제할 줄 아는 자신의 뇌와 마음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스스로 결정을 내려야 한다.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정보가 필요하다면 당신의 목표를 밝히지 말고 좀 더 명확하고 필요한 정보만 확보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많이 아는 체하거나 겉만 번지르르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지식이 많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만이 세상 전부인 양 떠들어대며 상대방의 의견은 아예 들으려고는 하지 않는다. 단호한 결단력에 습관을 들이려면 눈과 귀를 크게 열고 입을 굳게 닫아야 한다. 대체로 말이 많은 사람일수록 행동은 거의 하지 않으며 무능한 경우가 많다. 당신의 말을 듣기보다는 자신의 말을 더 많이 하는 사람에게서는 정보나 지식을 얻기는커녕 당신의 아이디어와 유용한 지식마저 도둑맞을 염려가 있다. 그렇군. 풍부한 지식을 지닌 사람 앞에서는 입을 연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당신의 지적 수준을 보여주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진정한 지혜는 대개 겸손과 침묵을 통해 눈에 띄게 된다. 당신의 주변 사람도 당신과 똑같이 돈을 모을 기회를 찾아 동분서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당신의 첫 번째 결정 중 하나는 입을 닫고 귀를 열며 눈을 크게 뜨는 것이다. 이 조언을 따르도록 자신을 상기시키기 위해 다음 문구를 큰 글씨로 적어 매일 볼 수 있는 곳에 걸어두면 도움이 될 것이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남에게 말하기 전에 행동으로 보이자. 역사를 바꾼 결단력. 결단의 가치는 그 결정을 내리는데 얼마만큼 용기가 필요한가에 달려있다. 현대 문명의 토대가 된 위대한 결정은 생사를 건 용기 있는 결단력에 의해 이루어졌다. 링컨은 수많은 그의 지지자들과 주변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예 해방령을 선포했다.
그럼으로써 많은 사람을 적으로 돌렸고 그 포고문은 전쟁터에서 수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감내하기에는 용기가 필요했으며 그 결정은 흑인들에게 자유를 부여한 것이다. 소크라테스가 자신의 신념에 타협하지 않고 독을 마시기로 결정한 것도 용기를 필요로 하는 결정이었다. 그의 결정은 천년이 지나도록 사상의 깊이와 표현의 자유를 가져다 주었다. 그러나 미합 중국 역사상 최대의 결정은 1776년 7월 4일 필라델피아에서 56명의 사람들이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이루어졌다. 그들은 모든 미국인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거나 아니면 56명 모두가 교수대에 매달려 처형당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단지 역사적 사실에서 배운 대로이다. 즉, 그 중대한 결정이 내려진 날짜, 혹은 벨리 포지나 요크타운 등의 지명 또는 조지 워싱턴과 같은 위대한 인물들만 기억할지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워싱턴의 군대가 요크타운에서 승리를 되찾기 이전 미국 시민들에게 자유를 보장했던 그 무형의 힘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그 무형의 힘은 미국 시민들에게 새로운 독립국가를 가져오게 하여 영원한 자유와 생명을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가들이 사소한 언급조차도 하지 않는 것은 비극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 힘이야말로 온갖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자치 있는 인생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것들이기 때문이다. 그 힘을 탄생시킨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자. 이 이야기는 1770년 3월 5일 보스턴에서 발발한 사건에서 시작된다. 그 당시 영국군 병사들은 미국 식민지의 시민들에게 무력 탄압을 자행하며 거리를 순찰하고 있었다. 시민들은 증오에 찬 시선으로 무장한 병사들이 행진한다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끝내 시민들은 야유하며 행군하는 병사들에게 돌을 던지거나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다. 그러자 드디어 영국군의 발포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많은 사람이 사망하고 부상을 입었다. 이 사건은 영국군이 지나치게 식민지 시민들을 탄압하며 자극하는 것이 원인이었다. 이로 인해 각 주의 의회는 단호한 행동을 취하기 위해 긴급 회의를 열게 되었다. 그 회의의 대표자로서 존 행콕과 세뮤얼 애덤스도 참석했다. 그들은 진지하게 얘기를 나눴고 마침내 모든 영국군을 보스턴에서 퇴출시키기 위해 함께 행동하기로 맹세했다. 그리고 그 결정은 현재 미국 시민들이 누리고 있는 자유의 시초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결정은 극히 위험했기 때문에 굳건한 신념과 용기가 필요했다. 회의를 끝낸 후 세뮤얼 애덤스가 허친슨 지사를 만나 영국군의 철수를 요구했다. 그리고 그 요청이 승인되어 영국군은 보스턴에서 철수했지만 사건은 종결된 것이 아니었다. 그로부터 얼마 후 문명의 물줄기를 바꾸는 대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협력자 그룹의 힘. 미국의 혁명이나 세계대전과 같은 거대한 변화가 종종 이렇게 작은 사건에 시작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이러한 중대한 변화가 비교적 적은 수의 사람들의 결정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관찰하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다. 우리 중 존 행콕이나 세뮤얼 애덤스, 리처드 헨리리가 미국의 진정한 아버지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리처드 헨리리는 세뮤얼 애덤스와 자주 서신을 통해 의사소통을 하면서 시민들이 느끼는 공포와 희망을 공유하며 그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애덤스는 13개 주의 식민지 대표가 서로 서신을 교환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보스턴에서 군인들과 충돌한 지 2년 후인 1772년 3월, 애덤스는 각 식민지 대표들에게 독립을 위해 손을 잡자는 취지로 이해의 아이디어를 제출했다. 그리고 이윽고 식민지 통신위원회가 발족되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한다. 이는 미국 시민들에게 자유를 가져다 준 토대의 탄생과 더불어 협력자 그룹이 태동하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세뮤얼 애덤스, 존 행콕, 헨리 리를 중심으로 협력자 그룹이 조직된 것이다. 게다가 다른 주에서 온 식민지 대표들이 합류함으로써 협력자들의 힘이 크게 증대되었다. 이제까지 식민지 시민들은 보스턴 사건과 비슷하게 영국군을 향해 아무런 조직력도 갖추지 못한 채 산발적인 반항을 계속했지만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했다. 애덤스, 행콕, 헨리리가 한자리에 모이기 전까지는 그 어떤 집단도 지혜와 용기, 정열을 함께 모아 영국군과 대적하려 하지 않았다. 한편 영국인들도 수수방관하고 있지는 않았다.
그들도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그들만의 방법으로 협력자 그룹을 조직하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돈과 군 병력이 충분했다. 영국 왕실은 허친슨을 대신해 게이지를 지사로 임명했다.